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총기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총기 안전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만 최근 총기 관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총기 소지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해 해경본부 소속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가고도를 향해 이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고도 남쪽 3.5해리 부근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해안과 도서 지역의 헬기 이착륙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시설 장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요, 전남 소방본부에서 최초로 이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해경 헬기가 떴거든요. 신고자가 119에다 신고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해양본부에다 또 전화한 거죠. 소방하고 해경하고 서로 이게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119하고 112 또 해경에서 운영하는 요 긴급 전화번호 요 체계는 저희들이 그 방안을 전부 마련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119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112나 해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차관님 조치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해양하고 소방하고 반드시 정보 공유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서에 432개 중에 85개 섬이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이 중에 야간 유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11개입니다. 이 11개를 왜 설치했어요? 거의 응급 환자라든가 야간에 착륙에 필요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세요. 이 11개 착륙된 것은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덕적도 군부대 통신감정시설, 울릉도 해군 주둔, 독도 경찰부대, 육지도 해군 주둔, 안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안전에 대한 목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지금 패러다임에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 헬기 이착륙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들었을 때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국민안전처가 인명사고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좀 차관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거에 관련된 전수조사 하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안별로 하나씩 깨끗하게 매듭 짓게끔 그렇게 좀 안전처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유인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헬기 착륙장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보완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조대원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에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거기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거 블랙박스도 없었죠? 예, 블랙박스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야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가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없냐고요? 국민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확보 장치 아니에요? 블랙박스를 다 갖춰야 되는데 수색 구조 위주로 장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갖추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없으면은 우리 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위험해도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블랙박스를 설치해야죠. 2007년도 그 블랙박스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도입하는 헬기들은 전부 장착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이전 헬기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기 소지를 점검하고 실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불법 무기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면 불법 무기 근절 대책이 됩니까? 금년 중에 개인이 총기를 권한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모든 총기는 경찰관서에서 영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의 총기 입출고 이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렵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농촌 지역이죠. 경찰관서 이 농촌 지역은 시한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 비례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 경찰관서로 총기 관리 업무가 집중된다면은 오히려 부실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 GPS를 총기에 부착해서 입출구 시간을 3시간 단축하겠다. 현재도 이 경찰 한 명이 총기 500여 정 관리한다고 저는 통계를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5mm 이하 공기총까지 경찰서에 영치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특별한 어떤 이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 추가 배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된다면 오히려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경찰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지만은 그에 따른 경찰의 총기 관리 역량, 특히 인력을 중심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무기는 단순히 그냥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지에서 유통이 되고 아무리 자진반납을 요구해도 근본적으로 반납이 될 수 없는 속성의 그런 무기류의 성격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수사당국에서 좀 조직적이고 기획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유통 경로를 완전하게 색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생활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유념을 하고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명히 해서 향후 유사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